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다독이는 글쓰기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이 글을 쓰는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죠.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도 하나의 글쓰기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테고, 어떤 인터넷 글쓰기 영역을 넓힌 가장 대표적인 장르는 블로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블로그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저는 독일에 오면서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한 3년 좀 넘었는데, 처음에 블로그를 할 때에는 그냥 약간 이곳에서의 삶을 기록하고 싶은 차원에서 시작을 했어요. 사실 한국에 살 때는 너무 바빠서 뭐 이런 블로그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,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나만의 기록이 되는 것도 있고, 또 흥미도 있고, 또 이웃들이 이렇게 늘러가는 그런 재미도 있더라고요. 일단은 이 블로그를 매일매일 하는 게 좋기는 해요. 이 유튜브는 사실 매일 업로드를 하는 게 힘들잖아요. 뭐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뭐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고요. 근데 이제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진과 또 글만 이렇게 쓰면은 일일 1 포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, 일단은 웬만하면은 조금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말투인데요. 이 말투를 1인칭 시점에서 그냥 내가 독백하듯이 나는 뭐뭐뭐 했다, 나는 뭐뭐뭐 한다,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, 이제 두 번째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말하는 느낌으로 쓰는 경우가 있죠. 뭐 이웃님 안녕하세요, 뭐 이웃님들 어떻게 지내셨나요,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, 이거는 내 그 블로그 노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블로그이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일기 쓰는 형식으로, 이 내가 말하는 형식으로 쓰고 있는데, 만약에 뭐 제품을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을 모집한다거나 그런 식의 블로그를 운영하고자 한다면, 어떤 상업적인 용도가 있다면 당연히 존칭으로 해서 뭐 이웃님들 반갑습니다, 이런 류의 어투로 글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보통 사진은 한 10장에서 15장 이상은 하시는 게 좋고, 대표 사진을 설정할 수 있는데, 이 대표 사진은 당연히 이 유튜브의 썸네일처럼 좀 눈길을 끌 수 있는 사진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네이버도 좀 유튜브에 대항하고자 어떤 동영상을 많이 추천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. 모먼트라는 기능도 개설을 했고요. 그래서 좀 동영상을 많이 올리시는 것도 내가 좀 블로그로 이렇게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보통 블로그를 할 때 사진을 먼저 이렇게 올립니다. 그러고 나서 그 사진에다가 맞게 글을 쓰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. 뭐 이건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, 아무래도 그 대표 사진을 하나하나 올리고 거기에 맞게 글을 쓰면은 조금 더 정리가 잘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만약에 맛집을 포스팅을 해도 보통 보면은 이제 그 맨 앞에 정면에 대한 사진을 먼저 찍고,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어떤 내부 인테리어 사진을 찍고,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사진을 찍잖아요. 그러니까 이 동선 그대로 사진을 넣은 다음에 그 적재적소에 맞게 글을 이렇게 쓰면은 글이 어느 정도는 기승전결에 맞게 짜여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사진을 먼저 올린 다음에 후에 글을 쓰는 방법을 선호하는 편이고요. 이제 글을 쓸 때는 아무래도 좀 간결하게 쓰는 게 좋겠죠. 이 사람들이 블로그를 왜 보는지에 대해서 바꿔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. 제 입장을 바꿔서 내가 블로그를 보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뭐 어떤 제품에 대한 리뷰를 찾아본다고 했을 때,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이 그냥 그 해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면 굳이 이 블로그를 찾을 필요가 없겠죠. 하지만 최대한 그 사용자 측면에서 내가 실제로 써보니까 이런 점이 좋았고 이런 점은 별로였다, 어떤 장점과 단점을 딱 구분해서 나눠서 써주시는 것이 좋고요. 또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사나 히스토리를 좋아해서 어떤 제품을 구매했을 때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뭐 철학이라든지 시작되어 된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넣어주면은
요즘에는 사람들이 제품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. 일종의 그 제품에 입혀진 스토리를 산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런 점들도 좀 같이 넣어주면은 어떤 좀 신빙성이 있는 신뢰감을 주는 그런 재밌는 포스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 발품을 팔아야지 볼 수 있는 정보인데 이 블로그를 보면은 한 번에 딱 정리가 되는 느낌이다. 그러면은 당연히 그 블로그를 계속 찾게 되겠죠. 이제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계속해서 글을 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이 블로그를 보면은 그 인용구라는 그 편집 탭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글자의 어떤 따옴표 표시라든지 뭐 꺽쇠 표시라든지 강조할 수 있는 그 편집 기능이 있는데, 이거를 좀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나 혹은 단락이 나누어지는 부분에서는 이 인용구를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글자를 크게 하거나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강조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글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. 분명히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서 글을 읽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 체크를 해주시면은 좀 가독성이 좋아진다고 할까요? 뭐 가령 제가 빌레로이앤보흐 그릇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다고 했을 때,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빌레로이앤보흐가 예전부터 어떤 예술가들과 교류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다고 해요. 그래서 단순히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릇에다가도 이런 예술적인 감시관을 넣어서 최대한 이 그릇이 진짜 예술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주력했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넣어서 버무려 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왜 이 제품을 사게 됐는지, 그 다음에 어떤 경로로 구입을 했는지, 이 제품의 실사용 후기는 어떤지, 장점과 단점, 또 재구매 의사가 있는지,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. 해시태그가 있을 텐데, 이 해시태그는 좀 초보 블로거일수록 디테일하게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니까 뭐 서울 맛집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맛집,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뭐 공덕역 3번 출구 맛집, 이런 식으로 최대한 조금 더 자세한 해시태그를 넣었을 때 노출이 될 확률이 올라가고요.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검색어 사이트를 활용해서 그 해시태그를 넣으면 좋다고 하는데, 사실 저는 이게 크게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그 키워드를 해시태그로 넣으면은 유입 확률이 높다고는 하는데, 이거는 뭐 개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해시태그를 자세하게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, 내가 이 해시태그에 쓴 내용을 본문에다가도 1회 이상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굳이 그 해시태그에 안 들어가도 이 본문에 있는 키워드로 또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, 뭐 맛집이라든지 뭐 후기라든지 어떤 제품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문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연계되는 포스팅이 있으면은 내 글 맨 하단에 이제 내가 이전에 했었던 그 포스팅을 링크를 같이 넣어주시면 또 다음 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사실 제가 이걸 하면서 몇 번 네이버 메인에 노출이 된 적이 있었는데, 대부분이 다 보면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어떤 효과를 본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여기 지금 독일 집에 인테리어를 100만 원으로 했었는데, 뭐 100만 원으로 인테리어 하기라든지, 아니면 또 제가 결혼식을 할 때 그 식대를 포함해서 결혼식 비용이 총 1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. 이제 거기에 대한 포스팅을 올렸었는데, 그것도 네이버 메인에 소개가 되면서 그때 이웃이 확 증가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좀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포스팅이 한 번씩 이렇게 대박을 치면서 이웃 증감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. 이제 뭐 사실 이웃 증감을 하는 거는 내가 발품을 팔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. 계속해서 이제 다른 이웃들한테도 찾아가고 어떤 정서적으로 교류도 하고 서로 이웃 추가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발품을 팔 수밖에 없는데, 가끔 보면은 그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시는 이웃님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똑같은 글을 계속해서 여러 군데다가 도배를 하시는 거죠. 근데 솔직히 그런 분들은 너무나 그 상업적인 의미가 딱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웃 맺기가 싫더라고요. 그래서 꼭 이렇게
블로그에 댓글을 달아도 좀 관계 있는,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내 글을 이 사람이 읽어봤구나 이런 댓글을 남기는 게 좋지. 뭐 이웃님 저 오늘 다녀갑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뭐 저 발도장 꼭 찍고 갑니다. 이런 댓글은 솔직히 아니한만 못한 것 같아요. 이런 품앗이는 전혀 이 블로그를 키우는데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, 어떤 진정성 있는 댓글, 또 한 명 한 명에게 좀 힘들지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성실함도 내 블로그를 좀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저는 뭐 체험단 리뷰라든지 뭐 맛집을 간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독일에 있다 보니까 해본 적이 없고, 뭐 블로그를 통해서 뭐 제 글쓰기 모임 강좌를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혜택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내 블로그에다가 내가 글을 올려서 글쓰기 인원을 모집하는 것이긴 하지만, 뭐 광고 비용이 안 든다는 측면에서는 이것도 블로그가 주는 어떤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그 외에는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구독자와 또 조회수가 쌓이면은 이 유튜브처럼 그 애드 포스팅이라고 해가지고 광고가 붙죠. 근데 사실 이 네이버 광고 수익은 그렇게 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한 4천만 원 정도 되고, 그 하루 1 방문자가 1,000명에서 1,500명 정도인데, 한 달에 그 애드 포스트 수익을 받는 게 뭐 5만 원? 많이 받으면 7만 원 정도 돼요. 아니면 좀 적게 받을 때는 2달 이상 모아져서 5만 원도 있어요. 이게 약간 그때그때 다른 것 같기는 한데, 그래도 뭐 안 주는 것보다 낫기는 하죠. 근데 이 애드포스트 수익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는 않고, 오히려 정서적으로 그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된 이웃님들과의 어떤 유대가 되게 저는 좀 끈끈해요.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얻는 힘도 굉장히 커서 저한테는 어떤 소중한 공간이기도 합니다. 사실 뭐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다양하겠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진짜 어떤 내 일상을 기록하는 것, 또 내가 쓴 글을 기록하는 거에 가장 큰 방점을 찍었었어요. 순전히 어떤 취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유튜브도 사실 마찬가지기는 하죠. 내가 재밌고 내가 흥미를 가져야지 일단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 블로그든 유튜브든 어떤 것이든 간에 좀 진정성을 가지고, 또 내가 어떤 재미를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이 블로그는 만약에 글쓰기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내 글을 좀 기록하고 또 영위하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, 그냥 뭐 굳이 막 키우지 않아도 그냥 개인적인 어떤 기록용으로 블로그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쉽고 재미있는 글쓰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추스!